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 케이블카 전망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한 8살 정도의 소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 누구인지 아시죠? 소녀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 저 애가 뭐라고 한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여자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졌습니다. 아, 아니. 저 애를 모르는데. 하지만 소녀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변하셨어요. 예뻐지셨어요. 그 순간 뒤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남자가 화려한 여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미라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애가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 여자는 말문이 막힌 채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미란 씨.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와 화려한 여자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린 손녀는 낯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른 걸까요?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65살의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고소한 냄새가 작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지우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 돼. 순자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파묻혀 있던 소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5분만 더요. 안 돼. 씻고 밥 먹어야지. 지우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돌도 되기 전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자는 지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할 거야?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놀고.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야 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순자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순자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난 며느리. 그리고 그 충격으로 사라진 아들. 하지만 순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순자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배추밭에 물을 주고 김장용 물을 뽑고 고추를 말리고 65의 나이에도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밭 옆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혼자 다 하기 힘들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도와주게 할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할 만해요. 그래도 아들이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이웃의 말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만 건강하게 크면 그걸로 됐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은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어린 딸을 두고 도망친 일. 그리고 아들이 실종된 일.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힘들게 지우를 키워왔는지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오후 2시. 순자는 밭일을 마치고 마을 식당으로 갔습니다. 낮 시간에 주방 보조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식당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오늘 손님 많아요? 점심시간은 지났는데 아직 몇 테이블 남았어요.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우의 학원비, 겨울옷, 김장 비용. 계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와 식당 일만으로는 빠듯했지만 순자는 결코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우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일을 마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응, 왔어? 손 씻고 숙제부터 해. 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욱이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지네. 지우는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말투까지. 순자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응. 친구들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바다도 가고 산도 간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단풍 구경. 선생님이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대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갈까? 진짜요? 와, 지우가 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순간은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어렸을 적 아들 진욱, 그리고 며느리 미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순자는 미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 여자가 떠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린 지우를 혼자 두고 짐을 싸서 나가던 모습. 아들이 울며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떠나던 모습. 그리고 그 후 소식도 없이 사라진 모습. 순자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악산 여행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지우의 옷가지를 챙기고 간식을 준비하고 여행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지우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건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5시야. 조금만 더 자.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설악산 여행이 너무 기대됐으니까요. 결국 순자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 30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지우는 내내 창밖을 내다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설악산은 얼마나 높아요? 1600m가 넘는데. 와, 정말 높네요. 순자는 아이의 들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합실. 주말이라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매표소에서 설악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어른일 매, 어린이일 매요. 네, 왕복이세요? 아니요, 편도로요. 총 24,000원입니다. 순자는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돈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가며 준비한 여행 경비였습니다. 버스 안.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연신 밖을 구경했습니다. 엄마, 저기 소 있어요. 진짜네. 목장이나 봐. 엄마, 저 산 이름은 뭐예요? 지우의 질문 공세에 순자는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점점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을까. 곧 설악산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내렸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가을. 산은 온통 빨강, 주황,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지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자도 그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는지. 매일 밭일과 설거지만 하던 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카 타러 가볼까?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을 데리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오늘은 지우와의 추억을 만드는 날이었으니까요. 케이블카 탑승장 앞.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기다릴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가자 지우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점점 높이 올라가요. 그러게. 무섭지 않아? 아니요, 재밌어요. 케이블카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단풍산의 모습.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트인 전망대에서는 설악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진 찍어요. 그래, 여기서 찍자. 순자는 지우와 함께 난간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순자는 남자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남자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찍힌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밝은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 순자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해. 이 정도면 충분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엄마, 식당에서 먹어도 되는데. 괜찮아. 이게 더 맛있어. 사실 식당 값이 아까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더 좋아했습니다. 역시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하늘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다람쥐 있어요. 어디? 저기 나무예요. 지우는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순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지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도 이렇게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줄까?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우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을 좀 했어. 무슨 생각이요? 지우랑 이렇게 여행 와서 좋다는 생각. 저도 좋아요, 엄마. 지우가 순자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또 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전망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와 지우도 사람들 틈에 섞여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저 멀리 전망대 반대편.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 선글라스, 하이힐.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뒷모습, 저 걸음걸이.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옆에 있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들은 다정하게 단풍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란.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 아니, 이제는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형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서미란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떠난 며느리라는 것을. 엄마, 왜 그래요? 지우가 순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 엄마가 좀 피곤한가 봐.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미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옆에 남자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단풍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 올해가 특히 더 곱네. 사진 좀 찍어줘요. 미란은 포즈를 잡았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미란의 웃음소리가 전망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마치 세상 모든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순자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야, 저기 가서 좀 쉬자. 네, 엄마. 순자는 지우를 데리고 벤치로 갔습니다. 미란을 계속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도 순자의 시선은 미란을 쫓았습니다. 미란과 그 남자는 전망대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재혼했구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꽤 잘 사는 사람이랑. 남자의 옷차림과 시계를 보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의 명품 가방과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지호의 목소리에 순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순자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지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순자는 다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3m. 드디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골 할머니 정도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무심한 시선만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못 알아보겠지. 1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때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지금은 60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매일 밭일과 힘든 노동으로 많이 늙었습니다. 반면 미라는 성형의 관리까지 해서 오히려 젊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카페에서 커피 마실까요? 미란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전망대 한쪽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우리도 저기 가볼까? 카페요? 응, 엄마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 와, 좋아요. 순자와 지우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미란과 그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지우야, 여기 앉자. 네, 엄마. 순자는 지우에게 주스를 주문해주고 자신은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죠?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특급 호텔 예약했어. 역시 우리 여보는 최고예요. 미란이 그 호텔을 부렸습니다. 하, 당신이 좋다면 나야 뭐.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란의 행복한 모습. 그것이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손녀를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엄마, 왜 안 마셔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 뜨거워서. 순자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가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갈까? 아니면
아니면 이 기회에.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미란은 여전히 남자와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자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10년 전에 본 적이 있죠.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미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10년 전이요? 저는 잘 기억이. 그 순간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우는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옆에 선 채 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피가 쑥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순자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하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이 정도면 충분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온 순자와 지우는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단풍 구경을 했습니다. 엄마, 저 나무 정말 예쁘다. 그러네. 사진 찍을까? 네. 순자는 억지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카페 안. 미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 괜찮아요. 아까 그 할머니가 아는 분이야?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할머니 옆에 있던 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미란아,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 좀 그런 것 같아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미란은 카페를 나와 전망대로 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지만 순자와 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미란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설마 10년 만에 여기서 마주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어딘가 낯익은 그 얼굴. 미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아기. 갓돌이 지난 작은 아이. 설마 그 아이가.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아이겠지. 그때 민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왜 혼자 나와 있어? 그냥. 공기가 좋아서요. 그래? 그럼 우리 슬슬 내려갈까? 해가 지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까요?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미라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저 할머니와 아이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야.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래 광장에서는 순자와 지우가 기념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다. 지우가 작은 키링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하나 살까? 진짜요? 와, 순자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키링이었지만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우리 지우 선물이야. 순자는 멀리 케이블카 승강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란과 민수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저쪽 가서 간식 먹자. 좋아요. 두 사람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미란과 민수가 지나갈 때까지. 순자는 일부러 그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미란이 지나가다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미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민수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미라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하겠지. 불안해야 정상이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갈까? 네, 엄마. 돌아가는 버스 안. 지우는 피곤한지 순자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인물. 10년 동안 모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서밀한의 행적, 재혼한 남편 강민수의 신상, 그들의 생활 패턴. 모든 것이 이 작은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늘 날짜 옆에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1차 접촉 완료. 대상 동요 확인. 다음 단계 준비. 순자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미라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아이. 제발 아니길. 미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길. 하지만 미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 할머니의 눈빛. 차갑고 날카로운 그 눈빛. 단순히 우연히 아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박진욱 실종. 10년 전 기사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미라는 손을 떨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거주 박진욱 씨 32세 실종. 아내와의 갈등 후 가출 추정. 어머니와 어린 딸만 남겨져.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시어머니라면 그럼 저 아이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과 민수의 사진, 그들이 사는 아파트 사진, 민수의 회사 건물 사진.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아, 너는 1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니? 너는 내 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니?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이제 하나씩 밝혀질 거야.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진실이.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배지.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자. 검사 순자는 배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검사로 일할 때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직접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설악산에서 본 할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원했생신이다. 그냥 우연이었나 봐. 미라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수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여보, 이 가방 어때요? 좋은데? 사. 정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당신이 좋아하면 돼. 민수는 미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써주었습니다. 미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백화점 1층 로비. 명품 가방을 든 미란과 민수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 순자와 지우. 지우가 미란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미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 누구인지 아시죠? 백화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란아. 저 애가 뭐라고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저 애는.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인사드려야지. 네, 엄마. 지우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예요. 엄마. 아니, 이분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미란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당신 결혼한 적 없다고 했잖아. 여보, 아니에요. 저 애들이 잘못 알다니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 씨.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순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배지. 저는 박순자입니다. 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저 평범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가? 그리고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서미란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미란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 박진욱과 서미란의 혼인신고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지우의 출생증명서입니다. 모의 이름 서미란. 서류들이 민수 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미란. 그리고 딸 김지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전 남편이랑 아이가 있었대. 새 남편한테 숨겼나 봐. 어머나 저런. 미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미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당신 나한테 결혼한 적 없다고 했잖아. 그건. 아이까지 있었어? 그것도 8살짜리 딸이? 순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이 여자는 10년 전에 제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우를 낳았죠. 하지만 돌도 안 된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서 말이죠. 민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란아. 이게 사실이야?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백화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표정으로 순자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 씨, 진정하세요.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미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진욱이가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요? 순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죠? 왜 아이를 버리고 떠났죠? 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미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과거를 숨긴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더구나 이렇게 큰 거짓말을. 민수는 뒤돌아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당신 일은 당신이 해결해. 여보. 미란이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백화점 로비에는 미란과 순자, 그리고 지우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미란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미란이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순자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것 뿐이죠. 무슨 진실이요? 당신이 제 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왜 도망쳤는지.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기억해내도록 하죠. 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순자와 지우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 속에서 미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자는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조금 무서웠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1단계가 끝났어.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질 거야. 사흘 후, 미라는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차단당했습니다.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부인, 강 이사님께서 절대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죄송합니다. 미라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카페 라떼. 박순자.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검사였던 사람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순자가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당신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미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의 과거 행적, 불륜 상대였던 남자의 신상,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호텔 출입 기록까지. 이건 10년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검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당신을 추적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짓이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과 제 아들의 보험 계약서입니다. 1억 원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배우자, 즉 당신이었죠.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되기 3달 전, 당신은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그 남자 이름은 최태식. 당시 28세? 아니에요.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호텔 CCTV 영상 캡처본입니다. 당신과 최태식이 함께 있는 장면이죠. 사진 속에는 분명히 미란과 낯선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만났어요. 하지만 진욱이를 해치진 않았어요. 그래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제 아들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최태식과 함께 부산으로 도망쳤죠?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6개월, 대구에서 4개월, 광주에서 1년.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최태식과 헤어졌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받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검사였습니다. 순자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추적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죠. 게다가 이건 제 아들에 관한 일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미란이 서류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 아들의 실종 신고서입니다. 춘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종 당일 제 아들은 당신과 심하게 다퉜죠. 당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진욱이 울부짖으며 외쳤던 말.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이가 있잖아, 우리 지우가 있잖아. 하지만 미라는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은 가출로 봤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정말 몰라요.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진욱이가 나간 후로 저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춘자는 미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돌도 안 된 아이를 버리고?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춘자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경고입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고소요? 미란이 놀라 물었습니다. 영아유기죄, 사기죄 그리고 춘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아들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죄목이 추가될 겁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욱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울었겠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하지만 결국 떠났잖아요. 눈물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세요. 일주일 후면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에게도 모든 진실을 알릴 겁니다. 당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미란이 애원했습니다. 순자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의 인생을 끝냈을 때 그걸 생각했어야죠. 카페를 나선 순자.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수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내가 어디 있든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태식. 10년 전 함께 도망쳤던 그 남자.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나야, 미란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해? 우리 끝났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중요한 일이 있어. 미라는 절박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최태식 뿐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미라는 최태식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 최태식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최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10년 만이야.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야? 최태식이 물었습니다. 박진욱 얘기. 기억나? 그 이름을 듣자 최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 사람 어머니가 날 찾아왔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래. 10년 동안 날 추적했대. 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검사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호텔 기록, 통장 거래, 도망 다닌 경로까지. 전부 다. 최태식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조용히 해. 미란이 최태식을 다시 앉혔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할머니가, 진욱이가 죽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최태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태식아, 진짜로 말해줘. 미란이 최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그냥 협박만 했다고 들었잖아. 최태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러려고 했다고?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최태식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박진욱이 너를 찾아 헤맸어. 내가 나랑 있다는 걸 눈치챈 거지. 그래서 우리 만나던 모텔로 찾아왔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진욱이가 나한테 덤벼들었어. 내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지금 당장 나타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지. 그때 나는. 최태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뭘 했는데? 미란이 다그쳤습니다. 밀쳤어. 3개. 최태식이 고백했습니다. 모텔 계단에서 밀쳤어. 그냥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 미란은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설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최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정말 겁이 났어. 그래서 차에 싣고 산으로 갔어. 산으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기도 어디였는지 정확히는 몰라. 한적한 산속이었어. 거기서 묻었어. 최태식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는 그냥 협박만 한다고 했잖아. 살려만 보내면 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사람을 죽여. 나도 그럴 생각 없었어. 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사고였다고.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이미 죽었는데 어떡해. 나는 감옥에 가기 싫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강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미란이 물었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면 7년 후에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했잖아. 최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보험금 받아서 나눠 가지기로 했지. 하지만 너는 1년도 안 돼서 날 차버렸어. 그건 내가 무서웠어. 미란이 변명했습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들킬 것 같았어. 그래서 성형하고 이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벤치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감동적인 고백이네요. 차가운 목소리.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증언 잘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최태식이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최태식 씨, 당신은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미란 씨, 당신은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로 체포합니다. 미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 아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아들을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제발 한 번만. 미란이 애원했지만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경찰차가 두 사람을 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이제 널 데려올 수 있어. 그날 밤, 최태식의 자백에 따라 경기도 산속이 수색됐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수색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한적한 산골짜기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진욱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유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10년이나 여기 혼자 있었구나. 이제 집에 가자.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살인 사건 전직 검사 출신. 어머니의 집념,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미란과 최태식에 대한 분노, 순자에 대한 연민과 존경. 법정. 미란과 최태식이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태식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서미라는 살인 방조죄 및 증거 인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혼한 남편, 풍족한 생활,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순자.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순자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아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 순자와 지우.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순자는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신병이신가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청석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살인범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민수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라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의 선택. 그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진욱을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최태식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절에 갔습니다. 아들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렴. 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계절은 다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지우는 작은 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비. 꼬 박진욱 지묘, 그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지우가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지우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할머니의 아빠는 지금 행복할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아빠는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순자는 잠시 놀랐습니다. 응? 왜 그러니? 할머니가 절 낳아준 건 아니지만.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엄마잖아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게 진짜 엄마 아닌가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는 곳.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오셨어요? 지우도 잘 지냈니? 네, 안녕하세요. 지우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란의 재산 일부가 지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도 나왔습니다. 이제 순자는 농사만 지으며 지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랑 저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손을 잡은 할머니와 아이. 그리고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자랑스럽네.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가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우를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우를 부탁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끝까지 잘 키울게.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서미란.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씨에게, 지우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지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한 엄마 역할을 어머님께서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미란.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란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지우가 어른이 되면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지우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지우와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가을 물을 수확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무거워요. 그럼 같이 들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함께 물을 뽑았습니다. 흙이 묻은 하얀 무.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그치, 우리가 심은 거니까 더 예쁘지? 네, 오늘 저녁에 무국 끓여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물을 수확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순자와 지우는 밭 한가운데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러게, 오늘 노을이 유난히 곱네. 아빠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우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도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내 딸 지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날 밤, 지우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지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그럼 저를 낳아준 엄마는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했지. 큰 실수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우리는 그저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해. 저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이미 강한 아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웃을 수 있잖아.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계절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순자와 지우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먹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꿈 꿨어요. 무슨 꿈? 아빠가 나왔어요.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데? 행복하게 살라고요. 엄마를 잘 모시라고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 약속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순자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박순자와 김지우. 할머니와 손녀였지만 이제는 엄마와 딸입니다. 10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순자와 지우처럼. 그들은 지금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밭을 일구고 함께 웃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그리고 하늘에서 박진욱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순자처럼.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용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